인사부터 드리고, 안녕하세요. 영덕 하늘 그리고 바다 펜션에서 힐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하국일 감독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바다가 보이시죠? 이 환상의 바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영덕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하늘 그리고 바다 펜션이라고 치면 영덕에 있는 펜션이 나옵니다. 여기로 불쑥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늘 영상을 찍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티타임도 나누고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가까이 계시거나 아니면 멀리 있더라도 금요일 전에 불쑥 이렇게 마음을 챙기셔서 영덕에 가야겠다, 바다를 보고 싶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확실하게 컨펌을 하시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영덕에 오셔서 녹화하는 것도 실황 중계, 공개방송 공개방송을 관람하시고, 그리고 방송 끝나고 이렇게 환상의 바닷가에서 차 한잔 제가 무료로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도 한잔 하시고, 1박 하시는 건 미리 이제 예약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1박은 곤란하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닿으면 1박도 미리 이제 신청을 해서 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번개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거는 이번 금요일까지가 일정이 이제 잡혀 있고,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서 양자도약을 위한 유저 아카데미를 이곳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에 이제 유저 아카데미로 완전히 인생이 양자도약을 하고 싶다거나, 현실의 어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해답을 찾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유저를 깨워서 제대로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좀 여기서 배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파도를 바라보면서 바닷가의 바위 위에서 명상을 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상하는 법도 저한테 좀 배우셔서 여기서 제대로 명상도 해보시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덕 바닷가, 정확하게는 여기가 대진항이 있는 곳인데요. 하늘 그리고 바다 펜션으로 놀러 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불쑥 녹화하는 걸 보고 싶으신 분들 오시고, 또 궁금한 질문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오셔서 직접 대화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금요일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세요. 자, 이제 하늘 그리고 바다 펜션,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국제적인 명소가 될 힐링 센터에서 2일차 유튜브 녹화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 방청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오늘 신분이 방청객 신분으로 오신 우리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아주 이 시대에 이제 깨어있는 유튜버로서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성격도 정말로 좋으시고, 인물도 한 인물 하시는 우리 50세 유미의 성장애기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랑 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금요일까지 계실 건데, 아침에 새벽에 오늘 6시에 다 같이 일어나서 명상을 하기로 하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잤는데, 유미님이 밤새 한숨도 안 주무시고 있다가 4시부터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명상을 하시다가 바다가 막 얘기를 걸어오고 해서 막 바다랑 얘기 나누시고, 그러면서 막 눈물도 막 나고 하는 아주 진한 감동을 이렇게 느끼셨는데, 그러는 중에 명상을 하시면서 명상에 대한 어떤 갈증,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고 싶다고 해서 오늘 질문을 먼저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대화식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민이! 와! 멋있다! 유민이 성장입니다!
안녕하세요.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의 이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뿐만이 아니라 명상을 할 때 흔히 있는 일인데요.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현실에서 답을 얻기 위한 명상에 들어갔을 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화두를 하나 붙잡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그런 생각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상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도 어떤 스킬이 감독님만의 스킬이 있으신지요? 예, 보통 보면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가 놓치거든요. 놓쳐서 멍 때린다거나 아니면 저 삼천포로 빠진다거나, 예, 이렇게 돼서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명상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만의 그 특급 노하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미님의 질문이 대부분의 고민일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사실은 이런 고민들을 과연 이제 하는 분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사실 현실계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느낌이 들 때가 좀 간혹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 또 현실에 함몰돼서 이렇게 막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어떤 현안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쑥 빠져나와가지고 현실 속에 있는 사람 같지 않는 그래서 그냥 저만의 세계 속에서 이게 저 혼자 유저와의 대화 또 그리고 다른 세상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에너지계에서의 그 어떤 그런 세상들을 이제 탐구하고 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나갔겠다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되면서 별로 공감대를 내가 못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준이 높다 이런 것보다도 딴 세상에 좀 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무기력을 즐기는 시간을 한 달여간 또 이제 방송을 안 하고 또 있었잖아요. 그 뒤로 제가 또 이력을 벗어나서 또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 뒤로는 유튜브에만 서식하다가 이제는 영덕에도 서식하고 오프라인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다니고도 있는데 이런 이제 문제들을 현실 속에서 직접 만나 뵙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에 끄달리는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차원이라 그럴까요? 에너지 진동수가 훨씬 더 물질계에 가까운 어떤 진동수에서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함몰돼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 난간님 표현대로 번역을 좌표 변환을 잘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는 법을 좀 이제 제가 익혀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 눈높이를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제가 수준이 높고 눈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 내 언어가 딴 나라 언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많이 이제 좀 쉽게 해보려고 지금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미님이 질문하신 이런 그 명상을 하면서 어떤 해결하고 싶은 화두가 딱 떠올랐을 때 이걸 도대체 여기에 대한 깨달음,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들어갈 때 그거를 찾아내기까지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아주 쉽게 한번 제 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뭐 쉬울런지 어려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방식을 얘기를 드려보는 게 맞다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명상이라고 할 때 흔히 이제 보통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누군가에게 내 문제점, 나의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이제 그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닌 그 나보다 높은 존재,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존재가 뭔가 시원한 답을 내려줄 만한 그런 존재.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누군가에 상담하는 조건이 아니라 내 속에 내면에서 내가 물어봤을 때 그런 어떤 에너지계에서 어떤 답을 찾는 그런 이제 행위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쉬운 답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찾아가서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이런 표현이 맞나? 점집? 그것도 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 상담센터? 상담센터? 뭐 이런 데 가서 그런 에너지를 아는 분에게 그걸 물어봐서 속 시원하게 점을 봐서 내가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해도 될까요? 뭐 우리 아들이 어디 갈까요? 뭐 이런저런 온갖 가지 내 문제들을 어디가 가서 털어놓는,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 사람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답을 받는 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가 많죠. 일반적인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 제가 그런 그 상담을 하는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네 사정을 얼마나 아냐고, 아무리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그 사람 속속들이 다 현재와 미래를, 과거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들 네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몰라요. 결국은 객관적 대상으로서 남일 뿐이거든요. 근데 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려야 진짜 내 현실에 딱 맞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신을 잡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 이때까지 어딜 다녔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선생님 또는 무슨 점집 또는 어디든 간에 그런 선배들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마치 정답인 양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양자도약 유저 아카데미의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네 허락을 받아야 돼? 라는 말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결국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가서 허락받고 남이 그렇게 하라면 살아야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기 이전에 나 스스로의 모든 답을 이미 다 찾을 수 있다. 그게 명상이다. 그게 진짜 내 소리를 찾는 것에 가장 나를 잘 아는, 가장 내가 원하는 답, 그리고 가장 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명상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보통은 기도라는 명목으로 주님,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그러면서 내 안에 신을 찾아서 그 신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진짜 유저인 어떤 신에게 그 답을 받는 것과 같은 채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바로바로 즉각 응답받을 수 있는, 즉각 대화할 수 있는 개념을 알고 나면 그런 신들을 소환하는 것도 되게 쉽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추상적인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그런 어떤 위대한 그 신들이 따로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깊이 명상 들어가서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그분의 지혜로 나에게 뭔가 알려주신다. 이러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의 컨펌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나보다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마냥 나는 구해야 되는 아주 깝깝한 상황이 하나가 있죠.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너무 높은 데 계시고 내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입장보다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요거야. 그런 자세로 소통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고작해서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꿔 얘기하면서 네가 네 욕심을 챙기는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또 뭔가 하나님에게 그 기뻐할 만한 그런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먼저 그런 마음이 돼 있으면 하늘에서 도와줘. 이딴 소리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나 그런 위대한 존재에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과연 그럴까? 신이 과연 그럴까? 그렇게 해가면서 애걸복걸 막 1000배 막 108배를 몇 번씩 해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일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말로 그런 하늘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또 아주 그 영매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직접 예언하듯이 내 앞날을 훤히 들여다볼 만한 그런 해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명쾌한 답을 내 속에서 내가 즉각 얻을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렵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내 속에 진짜 주인인 유저만 만나면 되는 거죠. 유저를 만나야 되고 유저와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몸의 관계만 정확하게 알고 나면 대화하는 게 그렇게 쉬워질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유저가 누구냐? 유저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유저라는 인식을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개념만 알고 나면은 유저로서의 자격이 각성이 되고 유저로서 의식이 딱 뜨이면 내 신분이 높아진 만큼 보여요. 우리가 흔하게 우리 얘기를 하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리 찌질한 사람도요, 물론 잘못 완장을 차서 완장질 잘못해가지고 엉켜놓게 만드는 일을 다 자기 식대로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아무리 자격 미달인 사람일지라도 자리를 높게 만들어줘서 그 사람의 신분이 높아지고 다른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 맞는 눈이 그 사람에게 열려요. 완장질하는 눈이 열린다니까. 심지어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보이는 눈으로 보는 눈이 따로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신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신분이 그냥 평범한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흑수저고 우리는 그냥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그런 기회를 줘서 올라가기 전에 안 된다. 그것부터 깨야 되죠. 에너지 세계에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진짜 참나는 위대한 존재로 우주 전체의 에너지와 다 소통되고 있는 진짜 진정한 전지전능한 존재가 나다. 그거를 알고 그 상태에서 끌어쓸 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돼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명령했을 때 다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 배짱이 없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니. 그래서 일단 명상을 할 때 명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면 막연히 나는 현실의 입자로서 이 물질로서 물체로서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현실의 이런 상황에 이렇게 깝깝하게 현재 이런 상황의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문제가 발생된 그 위치에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생각해가지고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다. 문제를 벗어나서 문제보다 벗어난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봐야만 답이 나온다. 이런 말도 했는데 입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그 문제에 함몰돼 있는 그 입장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그 문제를 백날 풀으려 해봐야 그 상황에 그 나물에 그 밥인 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입자적인 입장에서의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이 캐릭터적인 입장에서 현재 함몰돼 있는 요 위치값에서의 나의 신분이 아니라 이것과 쑥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또 다른 내가 있다. 입자인 나로서 인지되는 현실 속에 나라는 신분에 여러 가지 붙여져 있는 이 에너지값,
요 신분에 따른 위치에 따른 에너지 값으로의 요 입장에서의 나 말고 다른 내가 하나 더 있다. 이걸 양자물리학으로 얘기하면 파동과 입자성이죠. 파동과 입자로서 평소에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찰할 때만 입자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나라고 얘기할 때 나의 신분, 입자로서의 나의 신분은 그냥 입자인 거죠. 입자적 에너지의 진동 상태가 낮은 입자적 에너지에 내가 하나 따로 있고 파동으로 존재하는 에너지로만 존재하는 내가 따로 있는 거죠. 명확하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존재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 그렇지만 근원은 에너지인 존재.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그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에너지인 상태죠. 파동인 상태죠. 이 상태는 입자이면서도 파동이지만 입자에 머물러 있지 않는 파동으로서 전체를 보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한한 정보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원래 나도 있다. 에너지 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입자로 국한돼서 내 현실에 함몰돼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의 현실에 나의 이 상태에 너무 깝깝한 여기에 내가 딱 보다 보니 이 문제에 함몰돼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답이 안 보이는 입자적 관점에서의 나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을 할 때는 요 상태가 분리돼서 에너지와 입자의 중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주파수 변환이라고 일어나는 그 주파수 변환 상태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달리 말하면 교감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계 상태로 물질계의 모든 정보가 막 그냥 현란하게 들어오는 5만 가지 정보들을 받아서 처리만 해야 되는 그런 신경계가 잠시 차단되고, 이 감각이 둔해지면서 부교감 신경계라고 하는 몽롱해지는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계가 열려져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에너지와 입자적 관점에서 입자가 궁금한 얘기의 에고의 현실의 문제들을 에너지인 얘한테, 에너지인 진짜 유저 참나에게 물어보는 그 과정. 신이고 막 하나님한테 주시옵도 막 며칠간 금식기도 하고 108일 이런 존재 말고 그냥 야 있잖아 하고 진짜 친한 바로 나하고 붙어있는, 언제든지 얘기를 해도 바로 들어주는 진짜 내가 따로 하나 있는데 그 존재야말로 위대한 존재로 우주 근원인 에너지인 채로 있는 그 내가 따로 있는 존재다. 그 존재랑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혼잣말 속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혼잣말로 얘기하는 그것이 결국 유저랑 얘기하는 건데, 그 유저랑 얘기할 때도 혼잣말 할 때도 입자적 관점에서 혼자서 얘기할 때 주고 백날 얘기해봐 입자적 문제 안에서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분을 높이라니까 에너지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내 자리값이 어디냐? 아, 내가 원래 자리가 없지. 나라는 자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자리는 우주 전체에 존재하면서도 전지전능한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내가 따로 하나 있지. 걔한테 물어보는 거. 걔한테. 그분이 아니라 걔한테 물어보는, 진짜 또 하나의 나에게 물어보자 이거지. 그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주눅들어가고 말문 막히잖아요. 어려운 상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로 가까운, 얼마든지 내 온갖 내 추잡한 생각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진짜 친구 하나 있는 거야. 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걔는 너무나도 높은 신분에 있는 애지만 나하고 너무 가까운 애야.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언제든지 즉각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애가 따로 있다. 걔가 나다. 진짜 내가 따로 있다. 걔는 누구냐? 에너지로 존재하는 진짜 내가 하나 있고, 입자로 잠시 관찰했을 때 내가 잠시 의식이 돌아와서 난 지금 어디, 나 누구 할 때 그 순간에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 입자적 입장에서 위치, 그 신분, 그 상태에서의 그 입자적 입장에서의 얘기, 그게 에고의 얘기로 들리는 얘기를 에너지적 입장, 얘는 다 모든 걸 섭렵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 물어보는 거죠. 요걸 일단 확실하게 인정해 줄 줄 알아요. 내 속에 그런 존재가 있다. 그게 유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명상 들어갈 때 아까 얘기했지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중간 상태가 딱 되는 그 상태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앉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상태에서 첫 번째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의식이 깨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의식을 깨서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는 숨을 지켜보는 그 관조하는 게 안 된다. 어디서 많이 배워도. 그게 이제 입자적 입장에서만 보니까 숨 쉬고 있는 그 자체에 집중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냥 숨을 들이마셔, 숨을 내쉬어 하고 숨을 명령하는 존재로서의 그 의식이 먼저 깨어나야 돼. 숨을 얘 몸이라고 하는 애를 숨을 들이마시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내쉬게도 하는 이런 명령권자로서 이 몸을 통제하고 숨을 통제하는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하고 그 눈으로 그 의식으로 숨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 아주 죽을 정도로 참고 이게 아니라도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그냥 쭉 계속 관찰하면서 계속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가 첫째 눈이 뜨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숨을 계속 명령하다가 자연스럽게 숨을 지켜보는 단계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냥 숨을 내가 들이마셔 내쉬어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네가 알아서 쉬어 하지만 내가 지켜볼게 하는 눈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떠 있는 건 정말 쉬워요. 정말.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이제 실습을 해보세요. 그냥 제 영상 보면서 따라 해보세요. 들이마셔. 명령해보세요. 들이마셔 하면 멈추고 내쉬어. 요 과정을 그냥 계속 반복시켜서 스스로 명령 내리는 대로 숨쉬게 해보는 거예요. 그 상태만 원래 제가 이제 수업할 때 20번 정도를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몇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그러면 이제 내가 들이마셔 내쉬어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숨 쉬어. 네가 알아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 해. 하지만 나는 네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는 걸 그냥 보기만 할게 하는 과정으로 그냥 지켜보면서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는 이 몸을 지켜보면서 의식은 지켜보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지켜보는 과정 속에 호흡이 편안하게 들숨 날숨이 오가는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뇌파가 안정적으로 싹 바뀌면서 명상하는 뇌파로 432Hz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뇌파로 바뀌어요. 그 과정까지는 기본으로 무조건 가야 돼. 그 과정을 배제하고 바로 기도해서 바로 내가 막 내유자고 얘기해. 이 상태에서는 번역 체계가 다시 말해서 에너지와 입자 간의 주파수 진동이 다른데 진동이 안 맞으니까 교감이 안 일어나. 근데 이걸 맞추는 과정이 먼저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주파수 변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통역 장치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호흡이에요. 그렇게 호흡하면서 천천히 그게 쭉 한 20-30분 반복되면 어느 정도 20분 넘어가면 원래 뇌는 이렇게 가수면 상태로 들어가요. 그 상태까지는 차분하게 숨쉬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때까지 하나를 유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숨 쉬고 있는 애를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게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명상 들어가기 직전 과정이에요. 그게 그렇게 계속 지켜보는 나가 있어. 얘가 들이마시고 있구나, 얘가 내쉬고 있구나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강아지를 마치 목줄 풀어주고 놀아 하고 풀어준 상태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강아지를 보는 마음으로 숨 쉬고 있는 자기 몸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내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 보고 있는 중에 뇌파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진 상태로 싹 넘어갈 때 그때 화두를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입자적 관점에서의 대화와 유저라고 하는 에너지 상태의 대화가 되려 그러면은 에너지 상태에서의 유저가 먼저 눈이 뜨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니? 무슨 얘기가 하고 싶니? 하고 유저 입장에서 에너지 입장에서의 깨어있는 관찰자의 그 자세에서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입자로서 현실에 함몰되어 있는 현실 속의 신분의 현실 속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를 얘한테 얘기하는 거죠. 있잖아 하고 정말 친한 친구한테 얘기할 듯이 그냥 묻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대화를 해야 돼요. 무슨 대화냐면 말을 영락없이 말을 만들어야 돼요. 문장을.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생각해서 대충 두리뭉술이 아니고 내가 말이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정확하게 문장으로 말을 할 때처럼 문장으로 내뱉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해되시나요? 그게 주고받는 대화로 문장으로 주고받아야 돼. 그래야만 뇌가 인지를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언어라고 하는 소통체계로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뭉실 해버리면요, 한순간 어디로 가냐면 에너지로 가버리거나 얘가 딴 나라로 가 있어. 멍해져갖고 오만 잡생각 다 하고 있어. 아니면 얘가 그냥 생각하는 동안 아 내가 지금 현실을 하고 입자 세계에서의 에고의 그 상태로 그냥 내려가 버려. 또 대화가 끊겨버리죠. 그래서 문장으로 정확하게 대화를 해야 돼. 말로 주고받고 대화를 해야 돼. 그렇게 주고받고 계속해.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분이 계신 상태에서 나하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온다고 막 대놓고 전화하고 어디 가버리고 안 돌아와 버리고 이런 건 뭐라고 그래? 싸가지 없네. 기본 예의가 없네. 대화의 기본은 눈 바라보고 리액션 해주고 기본이잖아요. 이 상태가 에너지와 입자 간의 기본 매너를 지켜야 돼. 대화를 해야 된다고. 대화를. 근데 한 놈 얘기하는데 한 놈 딴 데 가버려. 안드로메다 보내버린다니까. 싸가지도 없이. 그러지 말고 나 자신에게 존중을 다 해야 돼요. 유저라고 디바이스를 막대하는 것도 아니고 디바이스라고 유저한테 그냥 너무 막 그냥 횡설수설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말을 똑부러지게 조리 있게 한마디 한마디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 말 들은 유저가 또 한마디 한마디를 제대로 얘기하고 대화를 하라고. 대화를. 그때의 대화가 뭐냐면은 유저의 신분이 확보된 상태에서 대화가 안 되면 또 헛질하네. 고귀한 신분,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존재가 내야 하는 마음은 자격이 높아졌잖아. 그럼 다 보인다니까. 실제로 보인다니까. 높아져 있으면 보여요. 나라는 존엄이, 나라는 자존심이, 나라는 신분이 아주 지고지순한 존재로서 내 신분이 올라가 있다고 느끼고 탁 세상을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 그때부터. 그때 이 묻는 질문 따위야 사실은 껌이야. 금방 대답 나와요. 그리고 이 대답을 해주면 다시 또 묻고 해서 진지하고도 정중하고도 예의를 갖춘, 에티켓을 갖춘 상태에서 나와의 대화를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그게 화두를 붙드는 거고. 아주 쉬워요. 우리 대화 잘 하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몰랐어. 그렇게 얘기하는 법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명상하는 방법을 그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그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노트 같은 데다 주고받는 걸 쓰는 게 좋아요. 명상, 제가 늘 켈리 명상일기 쓰듯이 그냥 묻고 답하고를 그 생각으로만 있지 말고 적고 답하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말로 신비로운 지혜가 내 현실에 딱 맞는, 내가 어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딱 알려줘요. 그래서 노트에 적으시거나 명상한 뒤에 그거를 요약한 걸 따로 적으시거나 그게 반드시 남기세요. 나와의 대화, 그런 말 하지 말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유저. 왜냐면 이 몸의 사용자가 유저잖아요. 유저와의 대화 해서 그냥 저는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 이름을 따서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 식대로 유저인 누구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에게 묻다 하고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노트를 써놓으시는 게 아주 소중한 명상집이 돼요. 그게 인생의 큰,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노트를 꽤 많이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수첩을. 옛날 노트를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야 어쩌면 이렇게 멋진 말들을 써놨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보면 다 유저가 한 말. 그 하늘 우주 전체에 깔려있는 우주 아카이브에 그 수많은 지혜들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적어보시면. 유미님 답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명쾌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속이 후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